놀면서 일하면서 놀닥TV의 닥터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급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위험한 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력한 소화액을 가지고 있다는 점, 통증 때문에 말을 하기도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숨을 쉬기도 힘들어합니다. 은둔의 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비밀 정보기관이 어딜까요? 정보기관이요? 네, 비밀스럽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남산에 있는 야, 우리도 저 남산 쳐들어가도 안 되겠다. 그죠? 그런 기관들이 많이는 알려져 있는데 이제 베일에 쌓여 있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기관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 몸에도 그런 비슷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입니다. 루티아 파바로티라고 있었죠. 그 다음에 패트릭 스웨이지라는 유명한 또 할리우드 배우도 있었고요. 근데 폰 노이만이라는 유명한 학자, 또 유상철 선수, 췌장과 관련된 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셔서 또 한동안 유명해졌던 병이기도 해요. 첨단 의료가 이렇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는 병, 그래서 약간 무섭고 오해도 많이 가지고 있는 병. 오늘은 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췌장이란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 판크레아스라고 하거든요. 판이라는 뜻이 그리스어로 한 덩어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크레아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살코기, 그래서 살 덩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자말로 그대로 바꾼 게 췌장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췌라는 것이 고기 육자에다가 모을 채자를 합쳐가지고 췌장체라는 말로 만들어진 한자예요. 고대 시대 때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췌장이라는 거를 살코기 덩어리, 췌장이라는 게 알고 보면 그 고기를 소화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장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시대에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놀랍기도 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 어디에 있나요? 자, 췌장에 대한 해부학적 위치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높이는 이제 오목가슴하고 배꼽 그 사이 중간쯤으로 보시면 되고요. 배꼽 그 선에서 이제 딱 가운데 선에서 시작을 해서 좌측 이렇게 배 뒤쪽으로 이렇게 감아 돌아가는 곳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깊이는 위장의 뒷벽에 위치하면서 췌장뼈를 이렇게 안고 돌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깊숙하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크기는 대략 한 10에서 15cm 정도, 무게는 이제 체형에 따라 다른데 한 80에서 150g 정도 되는 거고요. 물은 지방 정도의 무르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췌장이란 장기의 해부학적 특성 6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강을 우리가 항아리에 비유한다면은 대부분의 장기들이 그 항아리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췌장은 항아리의 바깥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항아리 역할을 하는 게 복막이라는 거고 그 안을 복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췌장은 이 복막의 뒤쪽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후복막 장기 또는 후복강 장기 이렇게 부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장기들은 대부분 사과나 배나 바나나처럼 껍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피막이라고 하는데 췌장은 안타깝게도 피막이 없는 장기입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의미가 피막이 없는 장기다 보니까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노출이 되고 내부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 내부의 문제가 쉽게 췌장 밖으로 확산되는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깊숙하게도 있을 뿐더러 복잡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위장의 뒤쪽에서 척추 사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척추라는 것이 우리 몸의 그 중요한 뼈대가 되는데 척추 옆으로 큰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고 척추에서 나온 신경들이 또 많겠죠. 중요한 장기들도 많은데 복잡한 곳에 있다. 네 번째는 통증 신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병이 진행되더라도 특별히 느껴지는 증상이 별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다섯 번째 특성인데요. 내분비적 특성과 외분비 특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 내분비적인 특성은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카곤 같은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건데 중요한 건 외분비 기능입니다. 췌장에서 그 소화액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췌장이 가지고 있는 소화액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누출이 된다든지 파손이 됐을 때는 그 강력한 화학물질이 장기를 이렇게 녹이는
공격시키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작용도 하게 된다는 거죠. 강력한 소화액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섯 번째는 이 췌장이라는 장기가 무른 조직에 해당돼요.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염증에 의해서 이 조직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고, 다른 장기에 비해서 혈류 공급이 적은 편이에요. 상처가 나고 질병이 생겼을 때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이 더딜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췌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이렇게 깊숙이 좀 쑥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장기라,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는 췌장을 볼 때 우리가 은둔의 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췌장에는 어떤 병이 생기나요? 췌장이 생기는 병들은 이제 뭐 크게 보면 이제 염증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두려운 췌장 암과 관련된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서우니까 네네. 약한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래, 우선 이제 췌장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이 크게 분류를 하거든요. 급성 췌장염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급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담석, 흔히 말하는 이제 담도나 췌장 쪽에 생기는 결석, 이게 이제 크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주가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액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담도, 이 관을 통해서 창자 쪽으로 연결이 돼서 소화액이 분출이 되는데 비활성 상태로 소화액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화학적 독성이 낮은 상태로 분비되지만 어떤 연유에 인해서 정체가 되거나 또는 위산이 역류되는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이 소화액이 배출이 잘 안 되면서 췌장 내부에서 활성화된 소화액으로 변화되면 그것 때문에 췌장 자체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염증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한참 기다리다가 자꾸 배가 아프고 등 쪽으로 좀 뭔가 결리기도 하고 췌장암이 있다는데 혹시 제가 뭐 그런 병은 아닙니까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급성 췌장염이라는 것은 보기만 해도 금방 알아차릴 있을 정도로 극심한 복통이 생깁니다. 심부 통증, 아주 깊숙한 곳에 생기는 복통은 어딘지가 아픈지 본인이 몰라요. 그냥 상체만 이렇게 수그리면서 통증 때문에 말을 하기도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숨을 쉬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통증의 양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지속돼서 오는 통증이 췌장염의 그 통증의 특징적인 또 현상 중에 하나고요. 뭐 오한이나 발열감, 몸살, 황달, 그 다음에 뭐 소화불량, 구토, 구역, 소변세계 이상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병이 급성 췌장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는 이제 원인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음주의 뭐 정확한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음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간, 지방간이라든지 지방간에 의한 담즙 배출 장애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역학관계가 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비만, 아무래도 비만한 사람들이 더 잘생기더라. 그 다음에 뭐 야식을 좋아하는 사람, 또 술 좋아하는 사람, 남자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생기고요. 드물지만은 고지혈증, 특히 중성지방 혈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급성 췌장염이 보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빨리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신속하게 관련 검사를 받으시고 급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또 검사도 하게 되고 또 응급실을 통해서 바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뭐 진단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치료가 됩니다. 급성 췌장염에 걸리신 분들은 병원에 와서 이게 항의를 많이 받게 되는 병이에요. 보호자분들이 와서 막 이제 짜증을 내시는데 환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게 중증처럼 보이는데 병원에 와서 해주는 게 없다. 그러면서 맨날 피만 뽑아가고 뭐 CT 해라, 내시경 해라, 초음파 해라, 심지어 MR 해라 하면서 이제 해주는 건 없다고, 뭐 진통제나 놔주고 뭐 링거만 붙여놓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급성췌장의 치료의 핵심은 금식이 되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통증이 심하니까 통증 조절을 해주고 고농도 수액요법을 하게 되거든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수일, 길어야 뭐 1, 2주 안에 깨끗하게 후유증 없이 낫는 게 췌장염입니다. 예방법과 재발관리법도 재발 알려주세요. 관리.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난데없이 생기는 병은 아니거든요. 음주가 중요한 원인이다. 뭐 또 비만 관리 평상시에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결석이 있나 없나 건강검진을 통해서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요. 술 먹지 마세요. 살 좀 얼른 빼셔야 돼요. 그리고 육류 섭취나 지방식 섭취하는 거 좀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래로 주기적으로 오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따라주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급성 췌장염이 가지는 가장 문제점은 만성 췌장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췌장을 쉬게만 해주면 별로 다른 후유증 없이 잘 낫는 병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방심을 하게 돼요. 또 이제 술 음주하게 됩니다. 또 뭐 고지혈증 같은 거 관리 잘 안 하면서 이 재발이라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무서운 만성 췌장염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만성 췌장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려야 되겠네요. 이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은 글자만 다르지만 사실은 기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만성 췌장염의 경우에는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거나 또 없는 경우도 많아요. 반면에 만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소화불량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식에 대해서 아주 특히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칼로리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지방을 통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섭취되어야 할 영양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들이 부족해지면서 이 영양 불균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이 이렇게 말라요. 당뇨병이 잘 생기는데, 췌장염에 의한 당뇨병은 당뇨의 등락이 굉장히 심해지고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그런 당뇨병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만성 췌장염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췌장암의 강력한 위험인자가 된다는 겁니다. 영양 불량에 총체적으로 시달리게 되면서 당뇨병 같은 성인병으로 또 시달리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췌장암으로 넘어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만성 췌장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성 췌장염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뭐 첫 번째가 사실은 술입니다. 제가 요번 놀닥TV를 하면서 이제 여러 편의 영상을 찍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술이 하나라도 이렇게 좀 뭔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자료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췌장염의 경우에도 첫 번째가 술을 입에 대지 마라.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비만, 조절되지 않는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금연이 또 들어가는데, 금연은 이제 만성 췌장염을 일으킨다는 개념보다는 췌장암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흡연 자체가 트리거 자극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술, 담배는 그냥 끊는다. 적정 체중을 유지해서 비만을 잘 관리한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당뇨 조절을 잘 해보자. 야식같이 먹는 것, 또 기름진 음식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이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등 쪽이나 이쪽이 결리고 아파요. 췌장암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기 또는 2기에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20%. 생존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오늘의 주제는 은둔의 장기, 췌장. 그 췌장에 생기는 무서운 암, 췌장암.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췌장암이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계기가 있었어요. 몇 달 전이죠? 60대 남자분이셨어요. 당뇨가 있는데 좀 이렇게 술하고 담배를 못 끊으셨던 분이에요. 당 검사를 하는데 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사람이 마르긴 한데 자꾸 소화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 은연중에. 췌장 한번 검사해보자 했는데 검사 결과 이제 진행된 췌장암으로 이제 진단이 되셨거든요. 큰 병원에 가시도록 이제 안내를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뒤로 제가 소식을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계속 남는 거예요. 조금 더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또 하나 얻게 되더라고요. 당뇨가 이렇게 갑자기 흔들릴 때,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다든지 이런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술, 담배를 제발 끊어라, 즉시 끊어라라는 얘기를 더욱더 강조해서 해야 되겠다. 중년 남자에게 있어서 한 번쯤은 췌장을 검사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뭐 췌장암에 걸렸는데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또 뭐 수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굉장히 손쓰기 힘든 어려운 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이제 췌장암이에요. 이 췌장암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조금씩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췌장암이 얼마나 생기고 있을까를 이제 찾아봤는데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cancer go.kr이라고 하는 국가암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20년도 발표, 그러니까 19년도 자료가 되겠죠. 췌장암이 이제 전체 암에서 약 10만 명당 약 16명 정도의 암이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인원은 한 8,400여 명 정도가 이제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 췌장암이 전체 암 발생의 빈도수는 약 한 8위 정도 되는데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서는 이제 한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암에 대한 어떤 그 특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암의 5년 생존율을 따지게 되는데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안타깝게도 한 10% 전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1기 또는 2기에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췌장암이 과연 조기 진단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죠. 췌장암 진단이 네네.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네네. 그렇죠. 췌장암이 이제 제가 그 해박 특성 6가지에서 그 이제 췌장 조직의 6가지 해부학적 특성이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둔의 장기, 조직이 굉장히 깊은 곳에 있다. 진단적 초음파로 진단이 어렵다. 또 뭐 뚜렷한 증상이 뭐 없다. 통증을 빨리 유발시키는 조기 증상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췌장암이 진단이 좀 어려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쭉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췌장암에 대해서 뭐 하나 이렇게 좀 시원하고 좀 긍정적이고 뭐 솔루션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런 부분은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니까 계속 들어주십시오. 췌장암에 걸리는 네네. 원인이 있나요? 췌장암의 원인은 뭐 대부분의 암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암에 발생된 직접적인 원인들은 이제 대부분의 암들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역학적 조사를 통상 많이 이 원인을 추론을 하거든요. 1위가 흡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췌장염이 이제 원인이 되는데 만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것들이 이제 음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비만한 사람들이 췌장암이 더 많이 생기더라. 고령자, 나이를 먹으면 또 이제 췌장암이 많이 생기고요. 기타 이제 유전적으로도 이제 췌장암이 발생되는 것도 알려 있는데 KRAS라는 유전인자가 있는 경우에 췌장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췌장암을 이제 의심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만성 소화불량증, 만성 췌장염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겠죠. 모호한 복통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그런데 이런 증상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췌장염, 암을 생각하면 그런 증상들이 떠오르지만 그런 증상이 있으면 췌장암이 떠올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췌장암을 의심하기 이전에 무수히 많은 다른 병들이에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른 병을 다 배제하고 췌장암부터 의심한다 라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외래에 있다 보면은 저 등 쪽이나 이쪽이 계속 좀 결리고 아파요 라고 오면서 저 췌장암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런 통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말 그대로 뭐 소화기관의 문제 아니면 뭐 척추 뼈의 문제 또 심지어 여기 대상포진도 들어가거든요. 이 등 쪽을 통해서 이제 척추신경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다른 증상들도 감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처음부터 췌장암 의심해가지고 뭐 우리 CT 갑시다, 뭐 MR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증상들이 얼마나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증상들이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질환들이 의심해 볼 것은 없는가 등등등 한 번에 췌장암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나씩 배제해 나가면서 의심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한 사람의 주치를 두고 그분과 계속 상의를 해나가면서 피드백을 이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막상 이제 그럼 진짜로 한번 의심해 간다,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체열 검사가 들어가고 내시경 검사가 들어가고 초음파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복부 CT나 MRI 검사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췌장암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 초음파라고 해서요, EUS 엔도스코픽 울트라소노그래피라는 걸 이제 하게 되거든요. 내시경을 이제 위쪽으로 넣어서 위 뒤쪽에 췌장이 위치한다고 말씀드렸죠. 내시경을 넣어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췌장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을 진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통해서 조직 검사까지 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할 때 네네. 피검사로도 췌장암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네, 건강검진 여러분들 종합검진 받으실 때 췌장암 지표 해가지고 이제 피를 뽑아서 췌장암을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검사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CA19-9라는 그 췌장암 표식자 검사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췌장암 진단에 도움이 되느냐? 저도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 지표 검사 CA19-9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 어떤 학회라든지 또는 국가암검진 가이드라인에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확도라고 하죠. 보통 이제 위양성이냐 위음성이냐를 따지는데 보통 한 80% 많이 하는 데는 90%까지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야, 그 정도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진단율이 80%라고 하더라도 췌장암 진단을 위해서 침습적인 검사라든지 비싼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포함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라든지 침습적 검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한 비용과 검사 자체로 인한 부작용을 따져봤을 때 득이 별로 없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췌장암이 5년 생존율을 얘기했을 때 조기 췌장암, 즉 1기, 2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생존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CA19-9 검사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루틴으로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췌장암에 걸리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췌장암의 치료, 암 병소의 완전한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술 성적이 사실은 아직까지 되게 미미한 상태예요. 그 이유가 해부학적 특성 6가지에 기인되는 겁니다. 깊은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주변에 걸리지 중요한 장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피막이 없으니까 작은 종양이라도 빨리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전이 또는 일찍 자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외분비 기관이라서 강력한 소화액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절제했을 때 이 소화액에 노출되는 문제가 생겨요. 수술은 잘 되는데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 다양한 어떤 그 수술적인 제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외과 의사들에게서 가장 고난도의 수술이 췌장암 수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수술 쪽으로 이제 돌리고 있어서 이제 섬세하게 최대한 주변 장기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국소적으로 절제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이 좀 많이 생기기를 좀 바라봅니다. 항암 치료는 어떠냐? 항암 치료도 사실 지금까지 굉장한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폴피리녹스라는 그런 이제 항암제가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희망을 가지고 좋은 데이터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고는 되고 있는데 요것들은 조금 더 이제 좀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췌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소식, 이게 시원한 솔루션 이런 걸 하나 좀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깝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1년에 25만 명 정도 암에서 췌장암이 8,400명, 퍼센트로 약 3.4%. 여기 이제 불과 몇 년 전에는 3%도 되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조금 더 이제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3.3% 정도가 이제 췌장암이 된다. 그러니까 되게 드문 암, 희귀암이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건 암의 원인에서 역학적 관계가 뚜렷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음주,
그다음에 흡연이 되는 겁니다. 즉 8,400명 중에서 만약에 술도 하지 않았다, 담배도 하지 않았다, 당뇨병도 없다, 비만도 하지 않다, 평상시 건강한 섭생을 잘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 8,400명 중에서 상당수가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 그나마 드문 암 중에 내가 들어갈 확률은 더 드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모든 것에서 확률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극도의 낮은 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근심을 덜어놓으시고 재미난 일, 신나는 일, 흥겨운 일에 이렇게 한번 빠져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췌장암 때문에 걱정할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빛을 보시고 오늘 하루도 재밌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놀닥TV의 닥터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저에게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